네, 안녕하세요. 한다면입니다. 자, 오늘부터 워드 프로세서 1과목이 들어가는 거죠? 네, 워드 프로세서 1과목입니다. 워드 프로세서 기본 용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편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왜 선택이 안 돼 있나? 잠깐만요. 자, 이 워드 프로세서 용어에서 그 1과목 1장 첫 번째 입력장치와 문자 코드에 대해서 배웁니다. 입력장치와 문자 코드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보죠. 이 워드 프로세서의 용어가 왜 나오냐면 워드 프로세서, 그러니까 문서를 작업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자,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는데, 자, 얘가 뭐죠? 자, 이렇게 그렸어요. 자, 불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얘가 뭐죠? 얘가 뭐예요? 네, 모니터입니다. 모니터예요. 자, 얘는요, 네, 키보드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건요, 네, 이렇게 생겼죠? 마우스입니다. 자, 여기 옆에 이렇게 크게 있어요. 크게. 뭐 지금은 뭐 눕혀 있는 경우도 있고 일체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뭐죠? 네, 본체입니다. 본체죠.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죠? 얘는 스피커입니다. 여기 뭐가 달려 있어요. 캠이에요, 캠. 됐죠? 자,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닙니다. 네. 프린터예요. 프린터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요 정도만 그릴까요? 요 정도만 그릴게요. 자, 이 기계를 기준으로 볼게요. 워드 프로세서라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봤을 때 이 컴퓨터에 장치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장치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여기에 CD롬이 달려 있어요. CD롬이 있고요. 이 안에 보면 중앙처리 장치라는 CPU가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CPU 들어보셨을 거예요. CPU라고 할게요. 하여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모니터는 출력 장치입니다. 출력 장치예요. 스피커는요, 컴퓨터에서 음악을 재생시키면 음악 재생된 소리가 나오죠. 그죠? 나오는 거니까 출력 장치입니다. 프린터는요, 네, 출력 장치예요. 그러면 모니터 출력 장치였고, 이거는요, 키보드는요, 입력 장치예요. 우리가 타이핑을 하면 그 타이핑한 게 본체로 들어가서 모니터 화면으로 뿌려지니까 입력 장치입니다. 마우스는요, 입력이에요. 캠은요, 이 캠은요, 내가 막 이렇게 캠을 찍고 있어요.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춤을 추고 있는 동작이 영상화돼서 컴퓨터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모니터로 들어가죠.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입력 장치예요. 자, 얘는 기억 장치입니다. 기억 장치예요. 그 중에서도 우린 보조 기억 장치라고 하는데 됐습니다. 기억 장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들고 다니는 거 있어요. 이게 뭐예요? USB죠, 그죠? USB가 뭐죠? USB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억 장치예요. 기억 장치입니다. 자, 컴퓨터를 하는데 워드 프로세서 타자를 치는데 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장치들이 출력 장치와 입력 장치와 기억 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 이 컴퓨터로 입력하고 이런 정보들이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장치가 CPU, 중앙처리 장치라는 거예요. 인간의 두뇌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인데 이 CPU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 중앙처리 장치와 중앙처리 장치 CPU, 출력 장치, 입력 장치, 기억 장치 요렇게가 컴퓨터의 구성 요소인데 워드를 하려면 입력해야 되고 출력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치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워드 프로세싱 용어에서는 이런 장치들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들, 용어들에 대한 정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워드 하려면 당연히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볼게요. 이제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입력장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입력장치요. 입력장치는 보통 OCR이라는 게 있어요. OCR, 이 이 O가 옵티컬인데 광학을 말해요. 빛을 이용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OCR은 광학 문자 판독기예요.
빚을 이용해서 문자를 판독하는 장치입니다. 왜 은행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카드 지급기, 현금 지급기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거기에 공공요금 청구서를 집어넣으면요, 판독해요. 그러니까 글자를 판독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우리는 OCR이라고 합니다. OMR, 얼마나 많이, 이건 당연히 알아야지, 그죠? OMR 카드인데, 그죠? 광학 마크 판독기라고 합니다. 답안지에다 컴퓨터용 사인펜 가지고 마킹을 하면 그게 빗을 쏴가지고 마킹한 부분은 빗이 통과되지 않겠죠, 그죠? 빗이 통과되지 않는 부분을 답으로 마킹했다라고 판단하고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체크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하여튼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빗을 이용해서 마킹한 거를 판독하는 장치입니다. 가끔 물어봐요. 빗을 이용해서 문자를 판독하는 장치가 무엇일까요? OMR 찍는 애들 은근히 많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OMR은 마킹한 거, 얘는 문자를 판독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광학이란 빗을 말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 이렇게 반말로 했는데 학원 교재라서 그렇습니다.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MICR이에요. MICR. 마그네틱 잉크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자석으로 된 잉크가 있어요. 그 잉크만 판독하는, 그 잉크로 작성한 글자를 판독하는 장치를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라고 합니다. 어디에 쓸까요? 수표에 써요. 수표, 어음 이런 데 써요. 그러니까 수표를 칼라 복사하기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냥 복사해가지고 가짜로 내는 애들도 있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지급기를 가면요, 은행 현금 지급기를 가면 수표만 집어넣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예요. OCR, OMR 지금 기초적인 거 가고 있습니다. 자, BCR 바코드 리더예요. 바코드 리더. 이 알자 붙으면 리더니까요. 리더예요. 리더.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알자가 들어가면 그냥 이거 입력이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POS 단말기에서 사용됩니다. 이게 뭐냐면 슈퍼나 편의점에 가면 편의점이 이렇게 있으면 편의점에 알바하시는 아주 예쁜 분이 내가 뭐 하나 샀어요. 사면 전자총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죠? 걔를 가지고 바코드를 딱 찍죠. 그죠? 찍으면 여기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에 내가 산 게 뭐 핫도그 도시락 그래. 백종원 도시락입니다. 그게 얼마짜리예요? 라고 딱 떠요. 모니터에. 이걸 우리가 POS 단말기라고 해요. 포인트 오브 세일이라고 해요. 이 POS 단말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문제에서 POS 단말기의 입력 장치로 사용된다라는 말 들어가면 우리는 얘를 찍으면 돼요. 얘가 뭐라고? BCR이에요. 바코드 리더기란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냥 빗을 이용해서 바코드를 판독하는 장치가 뭐냐라고 순수하게 내지 않아요. POS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입력 장치가 뭘까요? 그럼 BCR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스캐너. 스캔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진 같은 거, 증명사진 같은 거 스캔 받는다고 해요. 디카. 사진 찍으면 파일이 저장되죠. 그죠? 어떤 파일이 저장돼요? JPG가. JPEG 또는 JPG라고 해요.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려고 하다 보면 이게 RC 모양으로 해서 JPG라고 써 있는 걸 흔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만드는 거를 우린 스캐너, 디지털 카메라라는 입력 장치가 있어요. 그게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그림을 판독한다. 그림을 입력한다라고 하면 스캐너 또는 디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렵지도 않아요. 됐어요? 다음 디지타이저하고 태블릿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지타이저 되게 중요합니다. 디지타이저 도형이나 도면을 입력할 때 쓰는 장치입니다. 태블릿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렇게 막 글자 쓰고 막 이러는 게 태블릿 가지고 쓰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도형이나 도면 좌표를 이용해서 그리는 입력을 받는 그런 장치를 우린 디지타이저라고 합니다. 핵심이 되는 말은 문제상에서 설계도면이나 도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 디지타이저구나 이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요, 출력 장치 중에 도형이나 도면을 출력하는 장치가 있어요. XY 플로터라는 거. 헷갈려 버리면 안 됩니다.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린터로 뽑을 수 없는 현수막이나 이런 큰 거 있죠. 그런 거 뽑을 때 쓰는 게 바로 XY 플로터예요. 프린터가 출력 장치잖아요. 그죠? 플로터, 프린터. 발음 비슷해요. 그러니까 XY 플로터라고 나올 때도 있고 플로터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 도면 출력 장치야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중 입력 장치가 아닌 것은 OCR, MICR, 디지타이저, XY 플로터. 그럼 얘예요.
얘가 출력장치니까. 됐습니까? 요렇게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갈게요. 이거 뭐 한 거야? 잠시만요. 네. 자, 확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해서 메뉴가 아이콘을 선택하면 메뉴나 아이콘을 선택하면 그것이 수행되는 직관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 문제는 원래 윈도우 문제예요. 윈도우 문제인데 1과목에 낸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수업하지 않았어요. 수업하지 않았는데 이 문제가 나왔어요. 욕하겠죠, 그죠? 아, 이거 뭐야? 한다면 이거 뭐야? 이럴 수 있는데, 그냥 그러지 마시고, 문제를 통해서 외우면 되죠, 뭐. 자, 우리가, 바탕화면에 보시면 아이콘이 있죠, 그죠? 그 아이콘이 그림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보면 마우스를 짚고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그 마우스를 가지고 그 그림을 보면서 클릭을 하거나 더블 클릭을 하면서 실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사용자가 그림을 보면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그래픽 사용자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GUI라고 합니다. GUI. 그러니까 이건 현재 윈도우이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CUI는 그 반대예요.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도스라는 게 있었어요. 이 도스라는 게 뭐냐면 간단히 보여드릴까요? 지금 몰라도 돼서 화면으로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자, 보시면 요런 화면이 도스였어요. 자, 요거는 요 상태에서 그냥 커서만 깜빡깜빡거리는 상태. 이 상태에서 글자를 쳐야 돼요. 이렇게 명령어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컴퓨터 화면이 뜨면 이런 검은색 화면에 흰 글씨가 나오는데 여기에다 글자를 치면서 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CUI 방식이라고 해요. 그림으로 된 방식은 GUI 방식이라고 하고요. 됐습니까? 자, 얘는 닫을게요. 예, 닫았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GUI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얘네는 몰라도 됩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중 입력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었습니다. 자, 스캐너가 있어요. 스캐너. 그림이나 사진을 영상 정보를 문서에 입력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사진을 입력할 수 있도록 맞는 말이에요. 얘는 답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우스예요.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할 때 편리하게 아이콘이나 메뉴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마우스로 하는 건데 당연히 맞겠죠. 그죠? 자, OMR이에요. 광학 마킹 판독기죠. 광학 마크 판독기죠. 그죠? 손으로 쓴 숫자나 문자가 아니죠. 숫자도 아니에요. 마킹한 거를 판독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OCR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안 보면 안 돼요. 디지타이저는 미리 정해진 화면의 범위 내에서 좌표, X축, Y축 좌표를 검출해서 도형 정보를 입력하는 장치입니다. 도형 정보를 입력하는, 도형이나 도면을 입력하는 디지타이저 맞습니다. 3번입니다. 안 배운 겁니다. 자, 이거는 또 암기하시라고, 문제를 통해서 외우시라고. 다음 중 CCD를 사용하고 있는 장비로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harge Coupled Device라고 되어 있어요. 충전한다는 얘기예요. 빛을 충전한다는 얘기입니다. 플래시 터지는 것들. 디지털 카메라 어두운 데서 찍을 때 플래시가 팍 터지죠. 그죠? 그런 걸 우리는 CCD라고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도요. 그 스캐너 있으신 분들 있죠? 복합기 있으신 분들 있어요. 사진 스캔 받으려고 뚜껑 딱 열고 사진 올려놓고 뚜껑 닫고 스캔하면 빛이 쭉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빛이 나오는 그런 방식을 우리는 CCD라고 한다고 외우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게 편해요. 자,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렇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키보드 7번 키보드 문자 입력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키보드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앞에 키보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앞에 키보드가 있을 겁니다. 그 키보드가 보시면 왼쪽에 기역 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왼쪽 부분에 보시면 그 자음이 있어요. 자음.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뭐 이런 것들이 자음이고요. 키보드 오른쪽을 좀 보시면 여, 아, 야, 어, 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모음인데요.
그 자음 한 벌과 모음 한 벌로 돼 있는 거를 우리는 한글 2벌식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영어를 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문이 Q 옆에 W가 있어요. 그 다음 E가 있고 R 있고 T하고 Y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쿼티, 그러니까 QWERTY 요 자판을 요 키보드를 우린 표준 자판이라고 해요. 한글 2벌식 자판을 표준 자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게 표준 자판이에요. 근데 제 이 표준 자판 중에 3벌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3벌식이 뭐냐면 자음이 두 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김이 있어요. 김. 그럼 기역이라는 자음과 미음이라는 자음이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초성자음이에요. 초성. 앞에 나왔다 그래서 초성이고요. 받침자음, 종성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받침자음이 있어요. 초성자음과 받침자음으로 돼 있는데 이 자음 한 벌, 기역부터 히읗까지 이 받침자음, 기역부터 히읗까지 이렇게 두 벌로 돼 있어요. 자음이. 그리고 모음이 한 벌 돼 있고. 그래서 총 3벌식 자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쓰지 않아요. 우리가 쓰지 않고요. 어디서 쓰냐면 속기사들 보면 키보드가 있는데 이렇게 키보드가 이렇게 있다 칠게요. 키보드가 있어요. 그럼 여기 기역이 있고요. 쭉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요 옆에도 또 있어요. 기역부터 또 이렇게 뭐 미음도 있고요. 그리고 요쪽에 보면 모음 부분이 있어요. 아야 어여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가 있다고 칠까요? 그럼 김을 칠 때 우리는 기역치고 기역치고 이치고 미음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속기사들이 쓰는 3벌식 자판에서는 기역과 이와 미음을 한 번에 쳐요. 한 번에 뚝 눌러요. 누르고 떼는 순간 반응을 해요. 됐죠? 그러니까 2벌식 자판으로는 3번을 쳐야 한 글자가 완성이 됐는데 3벌식 자판부터는 한 번에 딱 눌러서 치니까 한 번만에 치잖아요. 그죠? 빨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벌식의 특징은 초성자음과 받침자음, 모음 각 한 벌로 구성이 돼 있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요게 핵심이죠. 속도가 빨라요. 속도가 빠른데 외우기가 힘들어요. 자음이 두 개나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외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어려운 단점이 좀 있습니다. 됐죠? 자음을 혹시 모를까봐 적어놨는데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 키보드 중에 조합키라는 게 있어요. 조합키라는 건 Shift, Ctrl, Alt가 있는데 얘네들은 자기만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Shift 한번 누른다고 뭐 기능이 있습니까? 뭐 컨트롤 누른다고 뭐 있어요? 컨트롤하고 C를 같이 눌러줘야지 복사가 되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뭐 V를 눌러야 붙여넣기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Alt 누르고 뭐 F4를 눌러야 창이 닫히고 뭐 이런 건데 자기 혼자서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고 다른 키하고 같이 조합이 될 때만 특정 기능을 하는 키를 우린 조합키라고 하고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외우기 편해요. 다음 중 조합키가 아닌 것은 얼마나 나오기 쉽습니까? 그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토글키라는 게 있어요. 토글키는 뭐냐면 누를 때마다 기능이 바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대문자 소문자 쓰실 때 캡슬락이라는 키가 있어요. 이 키를 누르면 대문자가 되죠. 그죠? 키보드 보면 키보드 오른쪽 상단에 숫자 키패드가 있는 부분에 캡슬락 키를 한번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또 누르면 불이 꺼져요. 그죠?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대문자가 써지고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소문자가 써져요.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은 원래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소문자가 써지거든요. 대문자 쓸 때는 캡슐락 키를 한번 눌러주고 불을 킨 상태에서 대문자를 쓰면 돼요. 그게 아니고 그냥 한 글자만 대문자를 쓰고 나머진 다 소문자다 그렇다면 Shift 키를 누르고 영어를 쓰면 대문자가 나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캡슐락 키는요. 누를 때마다 한 번은 대문자, 한 번은 소문자, 한 번은 대문자, 한 번은 소문자. 기능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린 토글키라고 합니다. 한영키도 마찬가지죠. 한글이 기본으로 나오는데 한영키 누르면 영어 나오잖아요. 그죠? 또 누르면 한글 나오잖아요. 이게 바뀌잖아요. 계속. 이런 거를 우리는 토글키라고 합니다. 인설트 키가 있어요. 삽입 또는 수정인데 이건 뒤에 배웁니다. 삽입 상태와 수정 상태가 계속 바뀌어요. 번갈아 가면서. 이런 걸 우리는 토글키라고 합니다. 넘나키가 있습니다. 넘나키는 숫자 키패드가 있어요. 키보드의 제일 오른쪽에 숫자로만 되어 있는 키패드가 있는데 그걸 치면 숫자가 쳐져요. 숫자가 치는데요. 넘나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요. 방향키가 돼버려요. 그래서 숫자 방향 뭐 이런 거. 스크롤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크롤락이 켜져 있으면 화면 그 방향키를 누른 것처럼 돼요.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토글 키의 종류가 이런 종류가 있다. 캡슐락 키, 대소문자, 한영키, 인서트 키, 넘나 키, 스크롤락 키가 있습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캡슐락 상태, 인서트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캡슐락은요 원래 기본이 소문자예요. 불이 꺼져 있는 상태. 소문자라고 하더라도 소문자 상태에서도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키보드를 치게 되면 대문자가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수업할게요. 여기까지만 수업하시고 너무 길어지면 졸릴 수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